찍다가 없어졌는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그 지구 판 부분 했었죠, 맞죠? 판 경계와 이동, 그 다음에 화산대 지진대 했는데 판이 대륙지각, 해양지각 밑에 부분 포함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판, 대륙판 있는 데가 대륙지각 있는 데가 대륙판이고 밀도는 대륙판하고 해양판 비교하면 해양판이 크죠. 그런데 두께는 대륙지각이 두껍다고 했어요. 그럼 지도에 있는 판 여러 개 표현해 보고 맞죠? 그리고 지진이 이 모양으로 분포하는데 그 지진대를 다 지진 나는 데를 찍어보고 화산대를 또 화산 많이 발생하는 데를 찍어보면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지진대 화산대가 판의 경계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했습니다. 이 지도도 그림 그렸고요. 맞죠?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저번에 판의 분포를 그리면서 화살표가 서로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서로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고 판끼리 또는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거를 조금 심화 과정이긴 하지만 해야 되니까 저번 시간에 한 거에 이어서 번호를 붙여서 바로 하겠습니다. 5번이고요. 페이지는 49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전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49페이지라고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있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제목은 판의 경계가 있는데 지각 변동, 화산이 지진인지 뭔지 이런 걸 볼 거예요.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을 보겠습니다. 글자가 미끄러지네요. 자, 그럼 학습 목표를 뭐라고 하고? 학습 목표를 우리가 공부할 거 여러 가지 판의 경계가 있는데요. 판의 경계에서의 지형, 그 다음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지진 같은 거, 지각 변동, 그리고 또 지구상에서 예가 있는지, 판의 경계에서의 지형 지각 변동 그 예를 탐구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교과서 판 모습을 실제로 한번 그려보면 이걸 입체로 그려 이해를 그 보존형 경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지가 입체로 그릴게요. 자, 제가 입체. 그 다음에 해양 바닷속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록 튀어나온 해령이라는 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입체로 그리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입체. 그리고 여기가 해변가죠. 느낌이 안 납니까? 이렇게 해변가고 입체니까 한 모습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여기 되나? 한 모습 여기까지 됩니다. 한 모습. 에이, 저기 왜 이렇게 올라가? 이거 물을 그려야 되죠. 바닷물입니다, 이거. 물 느낌이 안 나네. 초록색으로 한 거예요. 파란색. 여기, 찰랑찰랑 물이에요. 여기도 물입니다, 물. 그럼 여기도 입체로 봤을 때, 물 표면을 나타낸 거죠. 물. 그리고, 약간 입체로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에,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 해양지각 밑인데 요거를 이렇게 지금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만나 있는 모습입니다. 판의 이동까지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는 엄청 깊겠죠. 바닷속인데 엄청 깊어요. 맞죠? 너무 깊을까? 그럼 여기 명칭이 있는데요. 여기 멘틀이죠. 밑에 멘틀. 이 해양지각, 대륙지각 뭐 이래 되는데 여기에 멘틀이 있고 멘틀이 빙글빙글 도는 작용, 대류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멘틀 대류, 여기 부분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멘틀 대류에서 상승을 하면 막 여기 막 깨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막 용암 같은 게 나와서 바닷물 속에서 막 식어요. 이렇게 식어요. 그럼 높은 산맥을 작게 만듭니다. 높게. 요게 뭐냐? 이름이
해령입니다. 해령이고요. 그리고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것이 해양판이 옆으로 이렇게 쭉 타고 가고 있죠. 이동합니다. 이렇게 밀려서 갑니다. 해저 확장선인데 우리는 안 나와요. 이렇게 이동하죠. 해양판이 이동하다가 뭡니까? 대륙판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대륙판하고 만나면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밀도가 누가 크다 했어요? 해양판이 크다 했죠. 해양판이 크니까 큰 게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죠. 밀도가 큰 게 아래로 이렇게 쑥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걸 어려운 말로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섭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섭입.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게 된다. 그러면 섭입할 때 잘 보면 여기가 막 끓기겠죠.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막 끓여요. 끓기면 뭐가 발생하나? 진동이 발생하겠죠. 지진이 발생합니다. 여기 지진이 발생해요. X표 지진. 여기 지진도 발생하고 계속 끌리니까 여기도 지진이 발생하고 또 이 깊은 곳에도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얕은 곳에 생긴 거를 천발 지진, 깊은 데서 생긴 거를 신발 지진, 중간 정도 되면은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끓기면서 막 내려가다 보면 막 마찰에 의해서 열도 발생하는 데다가 이 지하 깊은 곳에서는 온도도 엄청 높죠. 그러면 돌멩이가 녹아요. 돌멩이가 녹으면 뭘 만드나? 전에 배웠죠. 마그마를 만들죠. 이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합니까? 분출을 하게 되죠. 이게 화산이 터져요. 화산이. 근데 이게 입체로 보면 여기 이렇게 이 파고들면서 해양판이 파고들면서 여기에 많이 녹은 게 입체로 보면은 이 길을 따라서 이 입체 모양을 따라서 일렬로 쭉 화산이 터지죠. 이렇게 화산이 터지는데 일렬로 쭉 터지는 거 그거는 뭐라고 하느냐?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일단 호상열도 화산 이름인데 일렬로 지금 쭉 터지고 있어요. 호상열도 나왔죠? 도자 화상열도고요. 그래서 여기 일본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일본 해부. 그리고 여기에 파고드는데 엄청 깊은 데 있죠. 여기 깊은 부분 여기 깊은 부분. 해양판 대륙판이 만나서 파고드는 제일 깊은 부분 해구로 합니다. 해구. 가장 깊어요. 맞죠? 두 판이 수렴하고 있죠. 만나고 있죠. 보세요. 잘 보면 여기서는 지금 두 판이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때 저번 지도 그릴 때 판 경계 그릴 때 멀어지는 거 있었죠. 맞죠? 여기 멀어지는 거. 이거 발산형 경계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모이고 있죠. 두 개가. 모이는 데는 수렴형 경계라 합니다. 두 개가 다 나왔어요. 발산형 경계는 해령. 이게 땅에 있으면 해령이라 하고 열곡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데는 해구. 두 개가 만나서 한쪽이 밀도가 크면 파고 들어가면서 해구를 만들지만 두 대륙판이 만나면 밀도가 비슷한 판끼리 만나면 두 개가 불룩하게 솟아요. 그러면서 거대한 석곡산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한계가 없는데요. 맞죠? 여기는 수렴형 모이고 있으니까 여기는 퍼지는 발산형. 뭐가 없냐 하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가 없어요. 그건 이제 여기서 생깁니다. 해령 보면 중심축이 여기인데요. 어긋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심축인데 쭉쭉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심축이 쫙 이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자 무슨 색깔로 할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 해령이라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양쪽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고 있죠. 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러면 똘똘한 친구들 찾았을까요? 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내가 X 친 부분. 위에 부분은 왼쪽으로 가는데 아래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요. 맞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 않고 어긋나고 있죠. 이 부분이 보존형 경계입니다. 끓기면서 단층이 생겨요. 막 지진이 생깁니다. 이 변환 단층이래요. 여기 말고 또 있죠. 이 부분도 되죠.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멘틀 대류작용을 이렇게 올라오면 얘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대류작용을 표현해야 되는데 만나서 내려가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쭉 돌죠. 멘틀 대류작용.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했었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느낌 좀 안 나나요? 그리고 여기는 물속이죠. 물속입니다. 물속이고 여기가 땅이죠. 땅. 입체로 그린 거예요. 입체로. 이 흰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판, 대륙판이 만나서 마그마가 참 그 멘틀 대륙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양쪽에 만들어지는 게 해령 또는 땅이면 열곡대. 그 해령 중심축에서 양쪽으로 서로 어긋나는 부분, 여기는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 하나 적어줄까요? 여기가 파란색 있네. 여기 어긋난 X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변환단층입니다. 변환단층. 색깔 보고 찾으면 되고요. 그다음 파고 들어가는데 섭입한다라고 하고, 제일 깊은 곳 해구 또는 대륙 밀도가 비슷하면은 스콕산맥을 만든다 했고, 일렬로 쭉 생긴 데가 호상열도죠. 호상열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이고, 일본 해구와 요 앞에 있죠. 판의 경계에 가까워요, 일본은. 그래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되게 많이 발생하죠. 우리나라는 여 뒤에 있어요. 호상열도 한참 뒤에. 그래서 비교적 판의 경계에서 멀기 때문에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완전 안전하진 않아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 그림을 다 그렸는데 이 그림을 분석해서 이제 적어야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경계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로 벌어지는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 벌어진단 말입니다. 발산형 경계. 두 번째, 모이는 거. 수렴형 경계.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건 알아두세요. 세 번째,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서로 어긋나는 무슨 형?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자,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면 화살표로 보면 되죠. 우리가 저번에 판을 그렸었는데, 이동 모습은 발산형 경계는 중심축에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 이런 모양이고요. 수렴형 경계는 중심축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 그럼 보존형 경계는 중심축이 있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어긋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탐구해 볼 거, 딱 학습 목표에 있었죠. 판의 경계에서 지형하고 지각 변동하고 예를 찾아보다 했으니까, 지형을 한번 먼저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발산형 경계에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 올라와가지고 벌어지는 부분, 이분이죠. 이 부분 맞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해령이 있죠. 해령입니다. 해령. 그리고 이게 땅이라 하면 땅이 갈라진 데 있죠. 동아프리카 열곡대 같은 거, 열곡대에 있습니다. 열곡대. 그리고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만난 데 있죠. 여기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 해구도 있고, 호상열도도 만들어졌고 녹아서 맞죠. 그리고 이게 둘 다 땅이면은 밀도가 비슷하면 블루까지 솟아서 스콕산맥도 만들 수 있다 했죠. 맞죠. 그리고 이 수렴형 경계는 그래서 한 개가 파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 요 그림처럼 되어 있는 섭입형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밀도가 비슷해가 두 대륙판끼리 만나가지고 충돌해가지고 볼록하게 솟는 선맥 만드는 그 충돌형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지? 구분을 해줄까요? 구분을 합시다. 수렴형은 두 개로 나눠진다. 수렴형 경계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요 그림처럼 파고 들어가는 무슨 형? 파고 들어가는 무슨 형? 섭입형. 공간이 좀 작았네요. 그 다음에 두 대륙판이 만나는 충돌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지형은 발산형은 해령 열곡대였고, 섭입형 같은 경우는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다 만들어지죠. 맞죠? 해구 만들어지고, 또 있죠? 호상열도, 화산도 만들어지죠. 호상열도. 그 다음에 가끔씩 밀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산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석곡산맥. 석곡산맥, 휘어진 산맥이랍니다. 맞죠? 그 다음에 충돌형은 비슷한 밀도가 만났기 때문에 해구랑 호상열도를 못 만들고 무조건 뭐만 만들 수 있다. 거대한 석곡산맥만 만들 수 있습니다. 휘어진 석곡산맥.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어긋나는 거죠. 아까 이거 하나 적어줬는데 뭡니까? 그렇죠. 뭡니까? 변환단층이 해당됩니다. 변환단층. 좀 너무 좁아서 좀 헷갈리겠는데요.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는데, 모습은 이렇고요. 특히 수렴형 경계는 밀도가 달라서 파고 내려가는 섭입형과 밀도가 비슷해서 충돌해서 불룩하게 석곡산맥 만드는 충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섭입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고, 충돌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다. 둘 다 석곡산맥이 만들어지는데요. 섭입형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는 산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돌했을 때 이제 지형하고 지각 변동, 지진 화산 이런 거죠. 어떤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탐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각 변동, 해령 여기죠. 올라와가지고 갈라지고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만들어져요. 맞죠? 올라와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올라오죠. 여기 막 갈라지고 할 거라. 근데 지진이 깊은 곳에서 안 생기고 위에서 깨지니까 천발, 얕은 곳 지진이 생겨요. 그리고 올라와서 화산이 나오죠. 용암이 나오죠. 화산 활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평의 경우에는 요 그림이랑 똑같죠. 쿵 부딪혀가 천발도 생기고 깎이면서 막 끌리면서 중발도 생기고 신발도 생깁니다. 다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서비평은 지진이 생기는데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중간에 중발은 뺍시다. 다 포함되니까 천발 신발 지진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파고 들어가서 맞죠? 녹여가지고 맞죠? 마그마를 터뜨려가 포상열도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활동? 화산 활동도 있는 거죠. 서비평의 경우는. 그럼 충돌형의 경우는 두 대륙판이 만났기 때문에 파고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녹을 수가 없어요. 돌멩이가. 그러면 두 개가 쿵 부딪히고 위로 올라가니까 지진이 아래쪽으로 안 생기고 위에만 생깁니다. 천발 지진하고 그 다음에 그건 만들어질 수 없죠. 용암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깊이 안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는 안 생긴다? 그림이 이게 펜이 안 움직이지 왜? 그래서 뭐가 안 생긴다? 화산은 안 생기고요. 그럼 천발 지진하고 약간 중간 끝도 생길 수 있죠. 중발 지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이 변환단층 옆에서 어긋나죠. 깊은 곳이 아닙니다. 옆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면서 여기서 끌리는 부분이니까 깊은 곳이 아니에요. 당연히 뭐만 생긴다? 천발 지진만 생깁니다. 중발 지진도 안 생기죠. 뭐 조금 어려운데요. 심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얘는 보면 해령, 동태평양 해령, 교과서 나와 있는 대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는 동태평양 해령이 발산형인데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 그 판구조 거기에서. 그리고 땅도 해야 되죠. 동아프리카 땅에 있는 것도 있죠. 열곡대. 이게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가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 일본이라 있죠. 일본 해구. 일본 앞에 있어요. 맞죠? 그리고 산맥 만드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 좋은 예가 안데스 산맥입니다. 대륙판 해역병 만났는데 산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공식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돌형 제일 대표적인 거 그거죠. 엄청 높은 거.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 다음에 변환단층. 저번에 그려줬었는데 맞죠? 단층 산 안드레아스 단층.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이동 모습을 이해를 하고 지형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이제 끝나요. 자 고생했고요. 다음에 2단은 힘단원도 찍어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